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함께 산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공생이 그 지어류,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말미잘과 흰동가리 같은 경우에 그 공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인체 내에 수십 가지 종의 장내 세균,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균류들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3편 그 불과제에 보면 스파이더의 그 성장이 돋보이죠. 스파이더는 판도라 위성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지구인의 몸을 가지고 있죠. 물론 키리도 그 지구인의 유전자를 100% 가지고 있지만 그 그레이스 박사의 그 아바타 상태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자는 그 지구인의 유전자라도 몸은 나비족의 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완전한 그 지구인이죠. 그 판도라 위성에서 그 지구인들은 전부 다 그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죠. 스파이더 역시 그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편에서 보면 마스크의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서 이제 위기가 찾아오죠. 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상태에서 더 이상 호흡을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죠. 그런데 그 키리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키리가 아예 마스크를 포기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판도라 위성의 그 균류를 스파이더의 코 속에 집어넣어서 공생을 하도록 유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그 스파이더는 살아나고 완벽하게 판도라 위성에 적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키리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스파이더를 살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판도라 위성에서 판도라 위성의 그 생명체와 공생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 역시 지구인들은 지구의 그 세균들이나 진균들과 공생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죠. 스파이더 역시 판도라 위성의 균류들과 완벽하게 공생을 함으로써 판도라 위성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마스크가 없으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균류가 완벽하게 조절을 해주겠죠. 공생이란 건 어느 생명체나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스파이더와 균류의 그 공생은 전혀 이상한 게 없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 인체는 인체 내 미생물들이 없으면 현재의 생활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영위하고 모든 인체의 대사 활동이 정상적으로 영위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체 내의 미생물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미생물들은 조직 간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포 내에 같이 공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공생을 합니다. 그 공생체들은 미생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균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진핵 미생물인 원생생물, 즉 말해서 프로토조아, 원충이라고 하죠. 그런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콩가식물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없으면 콩가식물이 질소를 절대로 공급을 못 받죠. 우리는 뿌리혹 박테리아 덕분에 단백질의 구성요소인 아미노산은 반드시 질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질소를 공급받는 것도 뿌리혹 박테리아의 존재로 인해서 가능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체 내의 장내 미생물들은 사람 인체의 그 면역의 한 축을 담당을 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면역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T임파구, B임파구, 그리고 과립구 이 세포들만이 면역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생물들의 존재가 아주 비중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작용에도 깊이 관여하고
심지어 호르몬과 신경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 내 소기관으로 그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사실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세균이라기보다는 세포 내 소기관이 이미 되어버렸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역시 우리의 세포와 공생을 하고 있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우리는 산소 호흡 절대 못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없으면 산소는 세포를 죽이는 하나의 독극물밖에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존재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생은 필수 불가결한 한 겁니다. 요즘 항생제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항생제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과다 복용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항생제로 페니실린이 있습니다. 처치도 페니실린의 덕을 많이 봤죠. 자, 그런데 이 페니실린의 작용은 뭐냐? 그램 양성 세균의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합니다. 그램 양성 세균이 더 이상 세포 분열 못합니다. 죽는 거죠. 그램 양성 세균을 죽이는 페니실린이 왜 사람이 과다 복용하면 쇼크를 일으키느냐? 가장 흔히 알려진 이유로는 아나필락시스, 즉 말해서 면역계의 과다 반응이라고 하죠. 즉 페니실린이 우리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면 이것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면역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쇼크를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인체 내에 우리와 공생하고 있는 많은 장내 그램 양성 세균들을, 특히 유산균들, 무더기로 학살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우리의 대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세균들을 무더기로 죽임으로써 대사에 방해가 되고 면역계에 큰 타격을 입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항생제의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런 이유죠. 항생제를 뭐 한두 번 먹었다고 그렇게 되진 않겠죠. 문제는 너무 습관적으로 먹는 게 문제죠. 콜레라 같은 세균성 질병 반드시 항생제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에 굳이 항생제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와 공생하는 장내 세균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